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시작을 합니다. 먹거리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게 됐어요.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입속에 맷돌과 같은 어금니를 20개나 입속에 넣어놨을까요? 씹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패턴을 바꿀 때다. 안녕하세요. 이계호 교수입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 중에서도 특히 화학을 전공했고요.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원래 제가 처음 박사학위를 마치고서는 주로 첨단 신소재, 반도체 이런 것들을 분석했는데요. 어느덧 보니까 먹거리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현재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를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 말이죠, 이 단단한 살이나 뼈를 분석해 보면요, 참 재밌게도 그 화학적 성분이 토양, 흙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바닷물의 성분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고 인간을 일컬어서 흙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흙 한 그릇, 점심 때도 흙 한 그릇, 저녁 때도 흙 한 그릇, 그 맛없는 흙을 퍼먹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식물이 존재를 합니다.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식물은요, 그냥 뿌리를 흙 속에 내리고 흙 속에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을 다 모아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식물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식물에 참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안 먹을까 싶어서 강조하느라고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인간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색깔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먹어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먹을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단맛도 넣고 향도 넣고 해서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는 원래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들에게 흙 속에 있는 영양성분들을 공급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식물이 이사성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은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들이 잘 몰라서 그랬지. 예를 들면은 농사 짓는 농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식물이 뭘까요? 잡초예요, 잡초. 그죠? 잡초가 없으면 얼마나 농사를 쉽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잡초가 없으면은 인류는 멸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 모를 잡초도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인간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성분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흙 속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흙 속에. 그런데 흙 속에는 모든 인간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성분들은 전부 다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왜요? 만약에 물에 녹는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 비가 오는 날 다 씻겨가지고 강이나 바다로 다 흘러가고 땅은 전부 빈 영양성분이 없는 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땅에는 전부 다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전부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무 뿌리를 타고 줄기를 타고 잎이나 열매까지 올라가는 수용성으로 바뀔까요? 바로 그게 땅 속에 존재하는 지렁이라든지 이런 미생물, 곤충들, 땅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 때문에 불용성이 수용성으로 바뀌어서 인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렁이나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필요한 것이 공기가 필요하고요, 먹이가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땅은 말이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하고 단단해져 가지고 땅에 30cm, 50cm 또는 20cm만 내려가더라도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초의 특징이 뭐예요? 잡초의 특징은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땅 속에 환기통을 만들어줘서 공기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서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잡초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비록 잡초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분명히 잡초는 인간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잡초하고 더불어 사는, 공유하는 그런 농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먹거리가 원래 인간에게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먹거리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불과 인류 역사상 200년 전 1900년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많이 살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된 것이 불과 인류 역사상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물교환.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고기를 많이 잡는 분, 생선 많이 잡는 분하고 어떻게 물물교환, 나눠 먹기, 교환해서 먹는 물물교환의 형태였는데, 이제는 집단적으로 살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소위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성 원리,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먹거리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게 됐어요. 원래 먹기는 인간에게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데, 그게 뭐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거리는 점점 어떻게 변해요?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팔리는 쪽으로 제품의 먹거리가 생산되지, 인간한테 꼭 필요한 영양성분을 주기 위해서 이 먹거리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말이죠. 미국의 농림부에서는 매년 미국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에 대해서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약 100년 전에 1910년대에 그때 드셨던 사과 한 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먹으려면요, 사과를 현재 여러분들이 50개를 먹어야 합니다. 그때보다 철분량이 5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 사과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뭐가 변했어요? 토양이 변했습니다. 토양이 변했어요. 그리고 사과나무를 연구하는 과학자나 또는 사과 농사 짓는 모든 농민들이 사과 품종 개량을 할 때 어떻습니까? 오로지 당도만 높은 품종만 개량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연령이 되신 분들은 홍옥이라는 사과 맛을 아실 거예요. 홍옥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아주 새콤하고 아주 달콤한, 새콤달콤한 아주 그 맛이 강렬하거든요. 그 새콤하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릭 애시드, 사과산이 풍부하다는 것인데, 그 풍부한 사과산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작은 그 홍옥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 먹는 그 맛있는 큰 부사 4개, 5개하고도 영양가가 맞먹는데도 불구하고 단맛을 좋아하는 현대인의 취향 때문에 홍옥나무 묘목은 계속 패내버리고 단맛만 나는 부사나 홍로 같은 사과 품종으로만 계속 생산하고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먹거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전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돈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먹거리는 이렇게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가 먹고 있는, 맛있게 먹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고기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죠? 닭고기죠, 그죠? 닭고기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닭들도 원래는 마음대로 다니면서 산들을 다니면서 벌레도 쪼아먹고 풀도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니까 다이어트를 했어. 무게가 자꾸 작게 나갑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케이지 안에 넣어서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운동을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죠. 그죠? 살이 통통하게 찌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감옥소에서 죄수들한테 가장 심한 형벌이 독방이에요. 독방. 그래서 실제로 이 닭들은 말이죠, 평생을 독방 속에서 살아 나오는데, 그렇게 된 닭고기 속에서는 진짜 나쁜 호르몬들, 걔네들이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쁜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먹거리는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면역력이 워낙 강해요. 워낙 강해서 어지간히 좀 나쁜 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도 하고 뭐 CT나 엑스레이나 뭐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혈액의 그 재료가 어디예요? 혈액의 재료는 여러분들 입과 코로 들어오는 공기, 음식, 물이에요. 재료가 들어와야지만 뭐예요?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먹고 있는 그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집의 종류 또는 집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건강한 음식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찾고 합니다. 자, 진짜 좋은 건강한 음식을 한 가족이 4명이 같이 먹었어요. 한 상에서 같이 먹었는데, 문제는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그 음식을 먹고 진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약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음식을 먹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이 되는 사람. 그게 음식을 먹을 때 상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실패한 성공자가 매우 많아요. 실패한 성공자가 뭡니까?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기까지 너무 무리를 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실패한 성공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우리 현재 60대, 70대, 80대 기성세대들은 배고픔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굶어 보셨어요? 다이어트 하는 거 말고. 그죠? 먹을 게 없어서. 진짜 그 배고픔의 굶주림은 말이죠.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참 괴롭습니다. 저는 실제로 10대 때에 먹을 게 없어서 며칠 동안에 굶다가 물만 먹고 배를 채웠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요. 이 배고픔의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진짜 무리하게 살아서 지금 상당히 여유 있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패한 성공자의 부분들은 시행착오로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현재 우리의 10대, 20대들이 실패한 성공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본인들도 모르고 기성세대들도 모르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짧게 하는 게 강의지만서도 우리가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말이죠. 우리나라에 산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산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예, 역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왜요? 식목일 때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현재는 식목일 때 나무를 안 심죠. 그죠? 참 저희들이 초, 중, 고, 대학교 다닐 때 말이죠. 학생들 다 동원하고 모든 국민들이 산에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초기에 때는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처음부터 땔감으로 사용하느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산에 나무가 제일 많은 나라도 한국일 정도로 열심히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산 중에서는 소나무가 제일 많아요.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나무 뭔지 아세요? 소나무 다음으로 나무가 바로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참나무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하는 나무예요? 그거 가지고 표고버섯 키우고요. 참나무 가지고 숯 만들고요. 그죠? 숯 만드는 나무 있죠. 또 뭐예요? 그게 바로 도토리 나무입니다. 도토리 나무. 도토리 나무가 바로 참나무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소나무는 우리가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건 알겠는데 참나무, 도토리 나무는 아무도 심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무도 심지도 않았는데 왜 산에 그렇게 많을까요? 자, 이 도토리 나무는 말이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나무예요. 만약에 그 해에 논밭에 흉년이 들어서 동물들이나 새들이 굶어 죽겠다 싶으면요. 그 해에는 도토리가 많이 열려요. 그 해에 논밭에 풍년이 들게 되면요. 도토리가 작게 열려요. 도토리는 벼 이삭에서 나온 냄새를 맡고서 올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알아요. 식물과 식물은 서로 냄새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도토리가 많이 열렸죠. 그죠? 열리게 되면은 그 도토리 가지고
겨울에 양식하는 애들이 누구죠? 다람쥐입니다. 그죠? 다람쥐들이 이제 도토리를 따서 자기가 겨울 동안에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 숨겨가지고 이제 겨울 양식을 먹는데, 이 다람쥐가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보통 도토리를 따가지고 양손에 옮기게 되면 한 번에 갈 때 2개밖에 못 가져가죠. 그죠? 옮길 때 어디에 넣어서 옮길까요? 이 다람쥐가요, 자기 볼때기에 집어넣습니다. 볼에 집어넣어가지고 보통 한 볼에 보통 4개나 5개 가지고 완전히 풍선껌같이 만들어요. 양쪽으로 완전히 풍선껌같이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8개 내지 10개의 도토리를 넣고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가서 몰래 숨겨 놓습니다. 몰래 숨겨놔요. 이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기가 10개를 숨겨 놓으면 그 중에서 1개밖에 못 찾아 먹어요. 다 치매 걸린 애들이에요. 90%는 못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었던 그 도토리한테서 싹이 나서 아무도 심지 않는 그 깊은 산 중에서도 뭐가 자란다고요? 참나무가 자란다는, 도토리 나무가 자란다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토리과, 즉 떡갈나무가 산중에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다람쥐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다람쥐가 인류대 수능 1등급 다람쥐예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10개 숨기를 다 찾아 먹었어. 그죠? 또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다람쥐가 숨기는 걸 다 눈여겨봤다가 한 다람쥐가 20개, 30개 다 찾아 먹으면 산이 어떻게 될까요?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완전 벌거숭이 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나무를 심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세상에는 꼴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꼴찌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꼴찌는 패배자예요. 그래서 꼴찌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꼴찌는 꼴찌하게 살면 될 텐데, 꼴찌가 무리하게 사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숨길 때 보면은요, 참 자세가 진지합니다. 왜냐하면은 못 찾아 먹었던 그 도토리에서 싹이 틀려면은 반드시 그 도토리를 숨길 때 저 땅속 끝에 있는 흙하고 접촉이 되어야지만 싹이 트요. 만약에 다람쥐가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도토리를 숨길 때 대충 그냥 낙엽 위에 이제 그냥 막 숨겨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요. 근데 이 꼴찌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길 때 보게 되면은 그 짧은 앞발을 가지고 낙엽을 한 장 한 장 한 장 다 들어서 저 땅 끝에 깊은 땅 속에 도토리를 하나하나 집어넣는 최선을 다합니다. 산이 산답고 산이 푸르른 이유가 뭐예요? 꼴찌 다람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산이 산답고 산이 푸르른 거예요. 꼴찌한테 필요한 건 최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최선입니다. 중간한테 필요한 거는 최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최선이에요. 최고한테 필요한 것도 최고가 아니고 뭐예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꼴찌와 중간과 최고가 더불어서 사는 사회, 이게 가장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이런 그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본을 회복하자. 왜?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될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식물의 기본이 뭐였어요? 식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은 뭐예요? 인간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것이 식물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먹거리가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면서 식물이 지금 변질되면서 인간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속에 치아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어른들인 경우에 총 우리 입속에 치아가 32개가 있어요. 32개. 32개 중에서 날카로운 송곳니는 아래 위로 다 따져보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앞니 위에 4개, 밑에 4개, 8개가 있어요. 그럼 송곳니 4개, 앞니 8개, 12개를 빼면은 32개 중에서 12개가 다 뭐예요? 어금니입니다. 어금니. 맷돌과 같은 어금니예요. 왜 여러분 입속에 맷돌과 같은 어금니를 20개나 입속에 넣어놨을까요? 씹으라는 거예요. 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이죠. 제가 이제 주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주부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어떤 로망이요? 하루 세 끼 밥 안 하고 딱 비타민 계절 하나를 먹고 밥 해결하는 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인간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치아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죠? 다 뱀장어 같이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금니가 이식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음식을 뭐하라? 씹어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씹습니까? 아니죠. 안 씹어요. 왜? 밥 먹는 시간은 돈 벌러 가기 위해서 빨리 먹고 가야 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은 뭐예요? 아이들한테는 학원에 가서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올려고 빨리 밥 먹는 시간. 이것도 말이죠. 너무 빨리 먹으려고 요즘 어떻게 합니까? 전부 유동식으로, 그죠? 타서 그냥 마시고 식사를 갑니다. 자, 우리 입속에 치아가 20개가 있다, 어금니가 20개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개를 활용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이란 말이죠. 기본. 그죠? 기본이에요. 씹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즐겨 먹는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탄수화물은 거대 분자인데 이게 조각 나면서 나중에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우리 장 속에 들어와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이 포도당이 타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는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는 포도당이 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어야 돼요. 소위 아밀라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밀라제가요, 위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만 포함되어 있어요? 침 속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은 언제 나와요? 씹을 때만 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씹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침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위로 들어갔습니다. 위는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요, 아래 위를 딱 간략근을 묶어 가지고서 2시간도 계속 주물러 가지고 완전 죽을 만들어내요. 2시간 뒤에 죽된 녀석을 장으로 내려보내는데, 문제는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밀라제는 소화효소가 들어가서 분해가 되고 난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밀라제는 소화효소가 없으니까 그대로 탄수화물 덩어리가 그냥 죽이 돼서 장으로 내려갑니다. 장의 온도가 39도예요. 매우 뜨거운 온도입니다. 거기에 밥이 그냥 내려갔어요.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짬밥통이에요. 그게 짬밥통이죠. 그죠? 짬밥통 여름철에 한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러면서 짬밥통 이 장 속에 내가 먹었던 모든 음식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서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보통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돌, 스키톨 같은 화합물이 나오면서 좀 독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보다도 더 독한 냄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게 뭐예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소에서 썩고 있다고 몸이 살려고 여러분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죽겠다. 좀 살려달라. 따라서 인간의 기본은 뭐예요? 씹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되는데, 앞으로는 뭐예요?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교수님, 나 직장 생활 하는데 식당에 가서 다른 동료들하고 밥 먹는데 나 혼자서 천천히 먹다가 사회생활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4명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은 한 그릇을 먹는데 여러분들은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을 먹더라도 천천히 먹은 음식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그릇 빨리 먹는 시간하고 맞춰서 양을 작게 먹더라도 천천히 먹었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약이 된다는 말이죠. 이제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패턴을 바꿀 때다. 우리 인체에서 말이죠, 가장 그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재료가 물이에요. 물. 여러분 몸무게 70%가 물입니다. 이 전부 다 물덩어리들이에요. 출렁출렁. 그런데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꼭 보충해 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안 지킵니다. 왜? 바빠서, 힘들었어, 먹기 싫었어, 잊어버렸어. 기본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 물은 빠져나가는데 물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체는 혈액이 찐득찐득합니다. 혈액은 영양성분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암세포를 전부 잡아먹는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전부 저하게 되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병의 시작 감기부터 암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물을 먹는 건 뭐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현대인의 특징 중에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루에 물을 먹는 양이에요. 양. 대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하루에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하면 거의 대개다가 2리터 이렇게 즉각 대답을 합니다. 왜? 방송에서 그동안에 많은 강사분들이 물을 하루에 2리터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는 분들은요 그게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물은 우리 몸속에 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여름철에 여러분들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그죠? 얼음 넣어가지고 화채해서 말이죠. 잔뜩 먹은 그날도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 꾸역꾸역 먹은 날은 뭐예요?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수박과 물 합쳐서 2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빠져나가는 물량만큼만 정확하게 물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 우리 인체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 색깔이 너무 노랗게 짙은 색깔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증거예요? 몸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살려달라고 지금 신호를 보낸 거예요. 물 좀 먹어주세요. 그때 물 한 컵을 먹게 되면은 금방 10분 내지 15분 뒤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은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와요. 근데 그 노란색은 매우 밝은 노란색, 병아리 같이 매우 밝은 노란색이고요.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노란색은 누런 노란색이라서 섞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자, 물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이죠.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켜요.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갑자기 물량이 왕창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힘이 없어지거나 또는 머리가 아프거나 이게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심장이 약했던 사람한테 심장의 전기 공급이 잘 안 돼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자,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는지는 어떻게 한다?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 내가 먹는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물을 마시지 않는다.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요. 교수님, 저는 물보다는 그래도 녹차를 먹는데요. 저는 물보다 커피를 먹는데요. 어떤 분은요. 저는 물 대신에 맥주를 먹는데 어떻습니까? 막걸리를 먹는데 어떻습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자, 물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는 차같이 먹고 물은 물같이 먹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하죠. 누가 물으면 물 먹었다 얘기하려고요. 그럼 차는 차같이 물은 물같이 마시되 양은 뭘로 보고 한다? 소변 색깔 옅은 노란색이 유지가 되도록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부분들만이라도 어린 아이들한테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물 한 잔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연과학자로서 이 먹거리나 물 또는 치아 또는 다람쥐에 대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은 이 인간들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원래대로 기본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인간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기본 회복. 그게 먹거리가 되든 생활 습관이 되든 정신적인 부분이 되든 환경이 되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